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4월 15일 우리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후보자님들을 모시고 우리 6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말 이 과제는 공약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린 이 공약을 오늘 이행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그 무소속의 전옥균 후보님 모시고 오늘 첫 방송 들어가는데요. 이 방송은 천안 아산신문사가 주최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장 전옥균입니다. 저는 이번에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후보자님들께 이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무소속의 전옥균 후보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우리 전옥균 후보님, 예, 박수로.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에서 그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옥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은 서비스직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시장도 서비스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763명 이게 어떤 인원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서울시 2015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신 인원 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요. 천안 역시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한 도시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천안의 난개발과 물려서 앞으로 저희 그 천안 시민의 생존을 위한 초록 천안을 꼭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촌 법률상담소장님이신데 네. 법률상담소 소개도 좀 같이 어떤 활동도 하셨는지. 네. 저는 무료법률 상담을 한 지 한 20여 년 정도 됐고요. 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뭐 일례를 들면 거의 이제 돈에 관한 문제, 또 형사 고소 문제, 또 노동 문제, 결혼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예. 네. 그런 그 시민들의 고충 고민들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시면서 특별히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에 남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5년 동안 아이 셋을 키우시는 어머니가 천안의 작은 방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께서 5년 동안 받으신 게 3,810원을 받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곳에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그분을 도와드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참 그분한테는 굉장히 참 고마운 그런 일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나중에 그 김밥을 이렇게 사다 주신 게 전 정말 아이고 네. 그 김밥 참 네. 여러 가지 의미로 고맙습니다. 예. 그 후보님 혹시 천안 지역에 다른 여러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오늘도 이번에도 60여 개 단체들이 이제 후보자들한테 공약 이행 사역식을 함께 참여했는데 네. 혹시 이제 이웃사촌 법률 상담소 말고 네. 다른 시민사회 단체 참여하고 활동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그 천안 역사문화연구에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왜곡된 천안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고자 많은 회원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에서 또 회원으로 일하고 또 이번에 그 일봉산 문제도 같이 협력해서 그래요. 풀어나가고 있고요. 예. 네.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대부분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익적이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이 시정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시로서는 시민사회 다양한 욕구들을 그 바로바로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과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야 될 일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하다 보면 그 시민사회 단체 욕구를 시가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함께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대가 되어서 시정도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욕구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민사회 대표 공약이랄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후보자님께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네. 시가 네. 시민사회 단체의 욕구를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무원은 서비스직이다. 예. 그러면 저희 21세기에서 지금 그 서비스라는 것은 즉 행정은 예. 베푸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받고 싶은 것을 서비스하는 것 이게 행정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려면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예. 그것부터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제 판단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대표적인 10개의 공약을 이제 후보자님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네. 그것 중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보실 때, 이 공약은 정말 내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공약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들었던 것은 네.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하나만 꼽으라면 다 중요한 공약들이지만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일봉산 문제, 그렇죠. 또 직산 송전탑 문제, 예. 그리고 목천 영흥 소각장 예. 문제 대표적이죠. 이것들은 그 시민들의 생존과 건강과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죠. 이번 시장 선거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먼저 천안에는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아산시는 25억을 가지고 만들었던 야구장을 800억짜리 야구장, 그것도 맨땅 야구장이 예, 있어요. 그렇죠. 그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묶어두는 건 낭비다. 저는 그 야구장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일봉산 500억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 일봉산을 살려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야구 시설은 부지 비용이 제로인 것을 찾아서 현대식 인조 잔디구장으로 아주 말끔하게 예. 또 마련을 할 생각이고요. 예. 800억이면 남죠. 예. 남죠.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10개 중에서 첫 번째가 일봉산 문제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더 그 관심 있는 공약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아동의 문제죠. 아동의 문제. 네. 예. 저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저한테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 성안 지역의 그 성안 초등학교의 그 위험한 그 통학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성안 자치위원으로 성안 초등학교에서 그 교통 봉사를 좀 제가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참 위험합니다. 네. 통학로가 따로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다고 과속 카메라도 없고 그런 그 환경에 저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비단 성안 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대부분의 학교의 그 통학로들이 심각하고요. 특별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서 백석 5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한들 초등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부지는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학교를 지어놔서 지금 법적으로 통학로가 없습니다. 예. 통학로도 없고 통학버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서 예.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저는 계속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천안시장의 권한 중에는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된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취소 권한이나 정지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보면 시행자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조합 인가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각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꼬여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은 당사자는 시행자라고 봅니다. 그 시행자가 4월 15일까지 예.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법에 근거한 권한을 가지고 시행자 지정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시행자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한들초등학교 문제, 특히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이 한들초등학교 문제를 시행자가 4월 15일까지 개선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천안시장의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예. 그 좀 분위기를 좀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이 되셔가지고 네. 뭐 투쟁가로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요. 예. 학부모님들과 이 학생들이 예.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아마 들어보셨다면 예.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예. 그 이제 시장이 되시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골고루 좀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요구하는 데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가 공약 중에 여러 가지 무조건 다 이렇게 좋다고 하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좋다 하겠지만 또 시장이 되셨을 때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 이렇게 그 전부 찬성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솔직하지 않은 예, 거고요. 예, 예. 행정을 맡은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것들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교통 분야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 그분들에게 그 천안시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마중 택시를 좀 폭넓게 개방을 해서 그 택시를 좀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보관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통이 원활해져야 그 도시가 활기를 띨 수 있고 돈도 잘 돌 수 있잖아요. 근데 천안의 도로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주차장을 방불하게 하고 그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공영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례를 들면 그 대표적인 천안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5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에 공영주차장이 전무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금 그 천안공업고등학교에 그 운동장 지하에다가 이제 약 300여 대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나 또 그쪽 신부동 먹자골목 상인분들께서는 거긴 너무 멀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공용주차장 문제의 핵심은 부지 비용이잖아요. 부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못 한다고 지금 시에서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부지 비용이 제로인 곳을 찾아냈어요. 그것도 수백 대 규모를 지을 수 있는. 그러면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 아닌가요? 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것에 부분적인 것에 했지만 사실 후보자님은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럼 시민사회단체하고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10가지 공약 중에 이건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없습니다. 예. 저도 다 하고 싶은 공약이었고 예. 제가 그래서 대부분 전부 찬성을 했고 부분 찬성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분 찬성한 정책들은 보면
예산 아주 폭넓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도의 도입은 찬성을 하지만 예산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제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제가 부분 찬성을 했던 거고. 예. 그 지금 저희들이 무소속 후보로 지금 출마하신 전옥균 후보님과 같이 시민사회단체 전체적인 공약, 이 정책들을 어떻게 시장님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그 실현해 가실 건가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무소속 후보자시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공약에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시민사회단체에 득표도 하시고 좋겠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이 되셨을 때는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실 가능성 얼마만큼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네. 예, 솔직하게. 저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 정책과 시민들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시민들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되어야 하고 음. 당연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내가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아니라 예. 시민들의 그렇죠. 정책과 네. 요구가 시장이 되는 거죠. 예. 천안 시민은 소통하는 시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7층에 있는 시장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시민분들 시장을 만나시고 싶으시고 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시장을 만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노사라는 것은 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실질적인 대화. 그러려면 상대방을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천안시에도 분명히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고 그 노조위원장과 국장급 회의에 항상 같이 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결정해서 전국 최고의 노사 문화, 대화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말 시민들이 주인 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시민들이 내보내신 후보시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셔 주셔야지 되겠네요. 예. 예, 오늘 첫 방송.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후보자님들의 방송도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욕구 이렇게 해야 천안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후보자님들과의 마음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내 마음과 같이 동일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선거 열기, 투표 열기, 참여 열기들 좀 높여주셔서 천안 시민사회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